안녕하세요. 이라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이야기는요.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네,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 거예요. 이 책을 쓴 저자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 어저께 9월 1일 어저께 이 켈리 차 회장님이 이제 파리에 사시는데,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잠시 좀 지금 2달 정도인가? 네, 들어와 있고, 어저께 그 기부 특강 강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작년에 제가 이 책을 읽고 이 켈리체 회장님을 한번 정말 한국에 온다면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이제 한국에서 특강을 한다는 걸 제가 이제 소식을 알고 바로 신청을 해서 어저께 드디어 그 기부 특강에 다녀와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었고요. 거기서 받은 엽서예요. 그래서 이분이 켈리체 회장님이시고요. 이분은 이제 그 마인드스쿨 조성희 대표님이세요. 그래서 두 분 다 그 생각 파워, 마인드 파워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본인들도 성공하셨고 그런 마인드를 또 전해주시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 파워, 마인드 파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저께 너무 좋은 자리였고 또 그런 기부 특강, 전액 기부 특강이었고 그런 선한 영향력 이런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켈리치 회장님은 켈리델리라는 그 도시락 그런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셨고 맨 처음에 굉장히 가난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빚이 있었어요. 원래부터 가난했었고 가난한 딸이었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도 보내줄 수 없다는 엄마의 말씀이 있으셨지만 본인이 알아봐서 그 야간 고등학교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는 그러니까 낮에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야간 고등학교를 본인이 알아보셔서 서울로 혼자 오셨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니시고 방직 공장에서 와이셔츠를 남들 100장 만들 때 200장씩 만드신 거예요.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쪽 패션 쪽에 이제 관심이 생겨서 일본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일본이 패션 쪽으로 일본 가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또 일본으로 가셨어요. 혼자.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렇게 또 공부를 하시다가 패션은 정말 파리를 가야겠구나. 그래서 정말 봉주루라는 단어도 모르는데 그 파리에 가서 이렇게 또 일을 하고 그러다가 사업을 하다가 10억 빚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후배랑 같이 커피를 마시는데 그 커피 값을 저 후배가 내겠지 이렇게 눈치를 보던 그런 시절 그리고 2년 동안 그때 그 10억이라는 빚을 내가 갚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2년 동안 우울증에 걸려서 집 밖에 나오지도 않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자살을 하려고까지 생각했다가 그 엄마를 떠올렸고요. 그래서 그 가난하고 그 고생 많으신 엄마를 위해서라도 내가 꼭 다시 성공해야겠다, 재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서 이렇게 지금은 연매출 6천억 정도의 그 매출액을 이루시는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중요한 게 저는 이제 그 생각 파워 굉장히 긍정적인 그래서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러고 내가 생각하는 게 씨앗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거 그다음에 실행력 그래서 뭐든지 실행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 내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걸 생각해도 그게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허황된 꿈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라톤도 이제 또 마라톤까지 그 도전을 하셔가지고요. 얼마 전에 완주하셨어요. 그리고 내년 3월에 또 그 광화문에서 동아 마라톤인가? 정확히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거기 또 참여하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조성희 대표님하고 같이. 그래서 거기 가면 또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마라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네, 뭐 그런 것도 저도 언젠간 도전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 켈리 차 회장의 말씀 중에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건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그도 하고 그녀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하겠어? 남들이 하는 거면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번 강연에서도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이거를 노래처럼 저희가 하게끔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또 한번 다시 저도 좀 이렇게 좀 입으로 되뇌이면서 또 좀 더 용기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책에 보면요.
잠시만요. 111페이지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다시 재기하기로 이제 하면서 책을 엄청 많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데 뭐 이렇게 그 어떤 성공으로 가신 분들이나 어떤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련된 책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고 지금도 책을 엄청 많이 보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뭔가 사업을 하든 뭐를 할 때 이 독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책 111쪽에 보면 한 분야의 책 100권만 제대로 읽었다면 그 분야 학위를 딴 것과 같다. 그래서 한 분야의 책 100권을 읽으면 그러면 그 분야의 학위를 딴 것만큼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켈리체 회장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책을 한 권을 읽더라도 거의 씹어먹듯이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번 읽을 때 연필로 긋고 또 다시 이제 연필 그은 것들을 보면서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이제 뭐 다른 색깔로 표시하고 또 세 번째 보면서 또 다른 색깔. 그래서 뭐 어떤 책들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4번, 5번씩 보는 걸 기본으로 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인이 이제 그런 이런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독서를 해서 그거를 본인이 마스터하고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한 분야의 책 100권을 읽으면 그 분야에 학위를 딴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명언을 만드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들도 그걸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만약에 마케팅이면 마케팅, 뭐 어떤 분야에 대해서 뭐 독서면 독서, 그쵸? 이런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그쪽 관련된 전문 서적만 100권 읽는다면 정말 학위를 딴 것과 같다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한 지식과 지혜가 생길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는 따로 좀 정리를 해 놓은 내용들인데 여기서 좀 몇 가지 같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사업가는 절대적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장이 너무 바쁘면 그거는 솔선수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무만 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왜 우리가 그 사장이라는 자리는 오케스트라의 그 지휘자 같은 역할. 그래서 내가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장이 너무 바쁘면 그쵸,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구멍이 나면 그 구멍을 세다 보면 사업이 잘못될 수가 있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체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지금 마라톤 도전이나 이런 거 계속 이런 도전들을 하고 그다음에 그 2년 동안 우울해서 그렇게 자살까지 생각했다가 다시 재기하려고 했을 때 처음 시작한 게 걷기였었어요. 맨 처음엔 10분 걷고 조금 더 늘려서 20분 걷고 30분 걷고 1시간 걷고 차를 안 타고 다녔대요. 그땐 정말 그냥 계속 그래서 내 몸에 근육이 조금씩 붙어 나가면서 좀 더 이렇게 강해지고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지니까 이제 마음까지도 건강해지고 그런 식으로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체력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뭔가 할 때 가슴 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좋아하지도 않는 일이면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가슴 뛰는 일을 한다면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래도 조금 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 뛰는 일을 하는 거. 이거는 저희가 이 우리가 이제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내가 가슴 뛰는 일을 아직 못 찾았다면 그걸 찾아가는 거. 그 다음에 그걸 찾았다면 그거를 조금씩이라도 해 나갈 수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한 분야의 책 100권만 제대로 읽었다면 그 분야 학위를 딴 것과 같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사업 공부를 위한 책 100권 리스트도 되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사업을 하시려는 분이나 뭔가 이렇게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운이란 준비된 자에게만 오는 것이다. 우리가 왜 쟤는 운 좋아서 저거 성공한 거야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운이란 것도 우리가 뭔가 에너지를 이렇게 우리가 움직여서 뭔가 실행하면서 에너지가 발산이 돼야 그 운이라는 것도 그 에너지를 따라서 흘러오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고 아무런 에너지도 없는데, 발산되는 에너지가 없는데 운이 그냥 와서 들러붙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운이란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준비를 하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운도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그걸 조금씩 내가 뭔가 해 나가면 그게 어느 순간 정말 운이라는 것도 같이 와서 내가 정말 뭔가 꽃이 피울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그 켈리체 회장의 그 가치 중에 저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워라벨인데, 요즘으로 말하자면 워라벨인데요. 일과 가정의 그 균형이요. 삶의 균형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만으로 43인가 그때 딸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어제 강연에 그 딸도 왔어요. 딸이 지금 9살이고 너무 귀엽고 너무 밝게 컸고, 이 켈리체 회장이 아침마다 확언을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성공한 상태에서도 아침마다 확언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딸아이랑도 같이 한대요. 엄마가 하면 딸도 같이 따라하고. 그래서 이런 그 마인드 파워, 생각 파워에 대한 걸 늘 실천하는, 그래서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저도 또 느끼는 계기가 또 됐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가족과의 시간 갖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아이는 전문기관에 맡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유치원이든 뭐든 이런 기관들에 맡기고, 본인은 일하는 시간에 딱 일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한테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아이를 행복하게 잘 키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스템은 결국 사람을 통해 실현된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과 인재를 키워내는 힘이 바로 기업 문화다. 켈리 델리의 그 기업 문화가 있어요. 기업 문화가 있고, 이제 책을 보시면 나중에 자세히 아실 텐데, 그래서 이 시스템이란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 켈리 델리 같은 경우는 누가 이렇게 빠졌을 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기본적으로 다 돼 있어요. 그냥 그게 기업 문화고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켈리 델리는 지금 이 회장 남편하고, 그러니까 켈리체 회장과 그 남편이 같이 지분을 100% 가지고 있어요. 어떤 다른 누구의 투자도 안 받고, 그래서 본인들의 그 정말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발언권이 있는 거니까, 100% 지분이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막 1년씩 그 요트 타고 가족끼리 여행하고 그러시거든요. 그게 그렇게 큰 기업을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렇게 나가서 여행을 할 수가 있냐, 가족들이. 근데 그게 그렇게 할 때는 그 몇 사람이었지? 까먹었네요. 그 몇 사람, 2사람이었나, 4사람이었나? 그 사람들한테 이 책임자를 줘서 그 사람들이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정말 중요한 것만 이런 화상 미팅 같은 걸로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초심을 지킨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열정과 겸손한 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어제 제가 봤을 때도 정말 그런 대단한 그 자산가가 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편안하시고요. 너무 겸손해 보였고, 그리고 그 열정이 엄청 넘쳐 보이고, 그리고 이런 권위의식 같은 게 안 보였었어요. 전 그런 게 너무 좋았고 멋있었고, 제가 악수를 청했었어요. 그 기회가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 또 돼가지고 악수를 청했었는데, 딱 손을 잡아주시는데 손아귀 힘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 느낌이 제가 아직도 느끼고 있고요. 이 열정, 왜 우리 아우라라 그러죠? 그 에너지, 그게 아무튼 굉장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초심 지키고, 그 다음에 쓸 때는 쓰지만 투자는 해야 될 곳에는 하시지만, 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회사가 망하지 않으려면 전략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강한 딱 그게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실패도 많이 해봤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본인이 회장이지만 회사 일로 가는 어떤 비즈니스 출장은 이코노미를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모든 직원이 다 이코노미, 회장이라도. 그리고 본인이 사비를 들여서 간다면 이제 비즈니스를 이용하지만, 그런 회사 일로 되는 거는 이코노미를 이용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회사의 원칙이라는 거. 전략은 기본적이라는 거죠. 그런 것도 굉장히 배울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그 검소함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그쵸? 남들 하는 거 나도 다 잘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되고, 항상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내일은 또 그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그러니까 남과는 비교하지 말라고 딱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남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사실 끝이 없잖아요. 뭐 머리 좋은 사람 위에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부자 위에 부자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에 대해서도 제가 또 이렇게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 내가 통찰력을 얻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공부법은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고 유명 기업인이나 석학들의 세미나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책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유명인들의 그런 세미나 찾아다니면서 그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는 인문학 책을 많이 읽었던 것으로 유명하다. 통찰력을 위해서는 역사책, 인문학 책을 많이 읽는 게 좋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배운다. 그래서 이런 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 기업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스타벅스의 철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이 책에 보면, 그래서 기업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인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 가치가 맞지 않는 사람, 기술은 너무 좋지만 너무 똑똑하고 지식은 풍부하고 뭐 박사에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우리 회사의 가치와 맞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미꾸라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그래서 그런 가치가 얼마나, 회사 가치도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가치에 맞는 사람을 인재를 써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아닌 세계와 인류를 위한 마음을 가질 때 세상은 더 좋은 곳이 되어서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회사에도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래서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지금도 뭔가 선한 일을 하시려고,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하시려고 하는 거, 그런 게 사실은 다 마인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또 그것도 노력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꿈을 가지시고 뭔가 그걸 또 도전하시고 이거를 멈추지 않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열정이나 이런 걸 너무 정말 배울 수 있는 그런 너무 뜻깊은 자리였었어요, 어제 강연이 정말. 그리고 제가 어저께 강연 갔던 얘기를 이제 잠깐 뭐 덧붙이자면, 그래서 켈리 델리 회장님의 그런, 그리고 너무 정말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너무 멋지고, 정말 멋진 메이크업에 다 그렇게 하고 오셨더라고요. 정장 딱 입으셨는데, 워낙 또 이제 뭐 그런 패션 쪽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되고, 그런 멋진 파워, 이런 게 너무 좋았고, 그런 생각 파워, 마인드 파워, 이런 거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조성희 대표님의 그 마인드 파워도 정말 그 목소리의 힘과 이런 게, 그 유튜브에 조성희라고 치면, 조성희 대표님의 영상들 좋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인드 파워에 대해서, 생각 파워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거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복도에서 제가 딱 지나가는데, 제가 고개를 딱 드니까 바로 이렇게 눈이 딱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마주쳤는데 김세희 작가님인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김세희 작가님 이랬더니 딱 네 이렇게 해서 인사를 잠깐 나눴는데 그냥 스치는 인연이었지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지금 또 너무 또 이렇게 붕붕 떠서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바로 어제의 일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 어저께 정말 어메이징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엽서, 이게 뭐냐면요, 이 뒤에 나만의 파워 목표를 쓰도록 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목표를 써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고, 저는 이 강연 있다는 걸 알고는 바로 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뭐 끌어당김이었는지. 네, 그냥 이렇게 딱 그 SNS를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봤는데, 딱 봐가지고 바로 선착순 500명이었기 때문에 바로 신청을 하면서 저희 아이도 같이 데리고 갔었고, 여동생과 조카도 이렇게 같이 갔었고요. 그래서 참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켈리 델리,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뭔가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 그리고 뭔가 생각 파워, 마인드 파워가 좀 필요하신 분들, 이 책 읽어보시면 도움 많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켈리 최 회장님에 대한 책 내용과 어제 강연 제가 가서 만났던 그 즐거웠던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